김은경 추진이고요. 추진위원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발표 드리겠습니다. 소진이고요. 제가 앞에서 좋은 말 해주셨는데요. 다소 듣기 불편한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실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용역의 결과 방안 1에서 5까지 나왔는데요. 4번, 5번은 보실 거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 2, 3방안이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1방안부터 현실 가능성이 가장 높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안 같습니다. 원래는 이 방안 1이 당초 용역 결과의 3방안이었어요. 1방안은 뭐였냐? 서쪽으로 선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무산되냐? 서쪽에는 사람이 씁니다. 그죠? 멀쩡하게 비행기가 안 날아다녔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 유치원 가야 되는데 그 위로 비행기 날아다닌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아무리 영향이 없다고 한들 좋아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작전 실패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전 실패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방안이 관철됐다라면 오륜구역에서 대부분의 해당을 논할 필요가 없는데 1방안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쪽에 계신 분들의 민원 만년 넘게 민원을 넣었죠. 국방부에. 국방부에서 계속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서쪽 선회하는 일본. 그래서 1방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초 3방안이 1방안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이 1방안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도제한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연구 용역 결과 가장 지금 놓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주신 결과를 생각하고 믿고 이 1방안이라고 관철이 되기 위해서는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 연구 용역 결과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국방부와의 협의예요. 아시다시피 국방부와의 협의예요. 아시다시피 2월 7일날 끝낸 이 연구 용역 과업 지시서에는요, 국방부와의 협의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국방부와 얼만큼의 협의를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개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국방부의 수장이 없었습니다. 협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국방부와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방안, 5방안이 실현이 된 다음에 성남 전 지역에 현수막이 붙었고 고도 제한이 완전 해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잔치를 벌였죠. 현수막 내용 다 보셨을 겁니다. 네, 잔치 벌린 것도 좋습니다. 국방부에서 봤을 때는 찻잔속의 팩폭입니다. 그런데 이 팩폭을 밖으로 끌어내려서 올려서 이제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시의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누가 국방부랑 이제 협의할 겁니까? 누가? 1월 7일에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송 교수님이 아까 이제 송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끝났어요. 네, 그러면 누가 국방부와 그 어려운 보수적인 국방부 사람들을 데리고 협의할 겁니까? 누가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제가 가서 앉나요? 아니죠. 그 국방부와 협의할 사람은요, 전문적인 지식과 논리와 이론으로 똘똘 무장된 사람과 성남시 관계자가 필요하다면 주민까지 넣어서 협상을 체계적으로 아마추어 같이 말고 프로답게 계속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현재 주체했습니다. 그래서 저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 용역은 끝났지만 다시 용역을 이어주십시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이제 연구 용역을 이제 그만하고 국방부 협상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이어주십시오. 영속성을 갖도록. 그러면 그 영속성
이 국방부를 계속 타개할 수 있는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사해보니까 3월 달에 추경이 있다고 합니다. 3월에 예산을 통과하지만 용역을 이어갈지 말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 자꾸 드리는 겁니다. 2년 전에 수정부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님께서 공사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라는 거거든요. 비행안전구역 보호구역의 건축물 높이 45m를 90m로 올리는 게 주요 고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5구역 6구역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30층으로 건축물 높이가 올라가면서 안전하진 않지만 비교적 만족할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논의가 됐는데 아직 본안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속기록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그 어렵고 보수적인 국방부가 고도 제한을 해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쪽에서는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 계속 공격을 했고, 국방부에서는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방어 논리를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술항공기지 16개가 있다. 이 16개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49m 건축을 높이 제한하지 말고 16개니까 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어떤 데는요 선에 비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탄력적으로 고도 제한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질의를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국방부의 답변이 좋다 검토하겠다. 다만 막 풀어줄 수 없잖아요. 신빙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증 데이터 자료를 달라. 그게 있냐? 물론 국방부도 같이 조사하면 좋겠지만 목마른 사람이 데이터 내야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그 신빙성 있는 자료가 뭐냐? 비행안전 역량평가의 결과입니다. 비행안전 역량평가는 아무 기관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ASI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송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지만 항공안전연구회 한 군데에서 합니다. 물건을 치면 KS 마크 받은 거, 약으로 치면 식약처의 허가를 득한 거, 고도제한을 치면 이 비행안전 역량평가를 해서 나온 데이터는 이거는 공정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요구했습니다. 달라고. 그 다음에 못 줬죠. 역량평가를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용역을 계속 연속성이 있게 추경에 풀어서 용역 계속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비행안전 역량평가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송 교수님이 진행한 용역의 결과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건의사항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잔치한 거잖아요.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국방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출한 이 용역 안에 플러스 비행안전 역량평가라는 결과까지 얹혀서 국방부를 계속 압박을 하면 국방부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틈이 있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제안하고 협상회의로 계속 끌어내면 해줘야죠. 뭔가 안 해줄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해줘야죠. 그래서 용역이 연속돼야 되고 그 용역 안에는 반드시 전문가 그리고 수 교수님인데 더 좋고 이론적으로 무장된 전문가
성남시 관계자 물론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비행안전 역량 평가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알아보니까 구역당, 구역이 뭐 물론 몇 적이 있겠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개월은 한 3, 4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문제일까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저한테는 5천억이 참 큰 돈인데 성남시 예산이 4조가 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무도 제한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면 성남 시민의 거의 60%에 대한 60%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이 무도 제한 완화에 혜택을 합니다. 이 5천만 원 1억 아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아깝다 그러면 그 비행안전 역량 평가를 해준 구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렇게 했을 때 시공사를 뽑았을 때 갚으라고 면도지. 네, 뭐 이거 그냥 하나의 대안입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네요. 현수막 붙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결과를 발표해서 우리끼리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 일을 책임지고 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남시 관계자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과장님, 시의원님 좀 제발 이 절실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꼭 가져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